안녕하세요. 미세먼지 먹고도 잘 사는 법의 저자 한의학 박사 이전우입니다. 오늘은 출산과 임신의 치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점점 결혼하는 나이도 많아지고 그리고 아이를 갖기를 원치 않는 신혼부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들은 다 10대에 결혼을 했는데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20대가 되던 것이 어느새 30대가 되어 가더니 그나마 결혼하게 되는 것만도 다행이라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주위에 보면 40대 미혼들이 참으로 많은데 40대는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이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노인의 시절이 길어진 것이지 청년기의 시절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폐경만 하더라도 아직도 과거와 비슷하게 50세 근처이며 이제는 폐경 이후에 50년을 살아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결혼이 늦어지니 임신이 힘들고 또 임신 중에 변수도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신 중의 관리는 점점 더 중요한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약을 먹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인부들이 많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망령되이 약을 쓰는 것은 꼭 임신 중이 아니더라도 해당되는데 임신 중이면은 더더구나 조심해야 합니다. 한의에서도 임신과 상관되는 경우는 의사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며 연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제도권의 한의는 최소 양반들 그리고 사대부나 왕족들이나 혜택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의원은 신분이 중인에 불과했습니다. 거기서 진료에 근거가 없거나 오류가 나오면 거의 살기 힘들었다고 봐야 하지요. 그래서 동의보감에도 당연히 임신근기약과 임신 중 치료 원칙이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의에서는 임신 중에 특별히 쓸 수 있는 보약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보통 임신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것이 태동이나 태루입니다. 현대에 와서도 임신 초기에 하혈이 있을 경우 거의 유산을 시키는 경우가 많으며 심한 경우 자간이나 임신 중독증의 경우에도 계속 금지를 하면서도 미봉책으로 대처하다 결국은 대책이 없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임신 초기에 하혈이 있는데 하혈을 하면서 통증이 있으면 태동이라 하고 없으면 태루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만 놔두면 유산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큰놈만 하더라도 고령의 초산이라 태동이 있었는데 출산을 염두에 두고 산부인과에 등록해 두려고 산부인과에 갔었는데 거기서 이런 경우 소파 수술을 해야 한다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낙심하고 집에 와서는 태동에 해당되는 한약을 썼는데 다행히 곧 멈추어서 그 이후는 산부인과를 가지를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태동과 태루의 케이스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을 썼는데도 효과가 없었다는 경우는 아직 없었고 그렇게 태어난 애들이 문제가 있었던 경우도 아직은 없습니다. 임신 중에 가장 많이 생기고 또 흔한 것이 오조입니다. 현대적인 병명으로는 임신구역, 그러니까 보통은 입덧이라고 하지요. 이런 경우에도 모성애로 무장된 엄마는 그냥 버티기만 합니다. 보통 임신 4개월 정도에 많이 생기는데 심한 사람은 임신기간 내내 고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임신 오조는 한의에서는 원래 위가 좋지 않거나 위가 약한 사람한테 많이 생긴다고 하면 너무 심하면 유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태교에 신경 쓰느라 열심히 한 엄마들이 태아에 해로울까봐 고통을 치료할 생각도 못하고 그냥 견디는 것을 옆에서 보면 그냥 생고생만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태교의 가장 중요한 점은 엄마의 마음과 엄마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데 태아를 위해서 억지로 견디는 것은 결국
태교로 봐서도 태아를 해롭게 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한의에서는 쓰는 처방이 있습니다. 한의에서 임신 중에 쓰는 약들은 다 보면은 다 효자를 만든다고 합니다. 제가 학생 때 가장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이것이었습니다. 왜 효자일까? 그것은 약으로 될 성질일 것이 아닐 것 같은데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어 보니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자식은 아프지 않는 것만 해도 효자였던 것입니다. 엄마가 임신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나타나는 몸의 변화는 태아도 당연히 영향을 받는 것이며, 엄마가 건강이 충분하지 않으면 임신 기간이 길어지든지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나거나 심하면 애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임신과 관련하여 많은 질환들이 있지만 그중 가장 중하고도 겁나는 것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자종과 그리고 자간입니다. 이 중 자종은 현대적인 병명으로는 임신 중독증이라는데, 이 임신 중독증 때문에 엄청나게 붓고 계속 유산을 해서 결혼을 못한 커플이 있었는데, 그것을 잘 관리해서 출산을 하게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4번의 유산을 겪으면서 이번에는 하는 마음으로 한약을 같이 쓰면서 조절이 잘 되어 가지고 무사히 출산까지 하고, 시부모님에게 아기를 안겨주고 나서 돌잔치 하고 나서 결혼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출산일이 다가오면 이제 태아는 거의 엄마와 독립되어서 임신 초기보다는 약물이나 음식의 영향은 덜 받지만 태아가 커짐으로 인해서 엄마의 부담은 점점 더 커지는 시기가 됩니다. 다들 출산일을 계산하는데 뭔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실제로는 마지막 월경 이후로 계산해서 270일째 무조건 출산을 해야 한다는 이상한 평균치에 매달려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잡은 출산 예정일에 며칠 늦어지면 안 그래도 힘든 산모를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늦어지면 안 된다고. 이유도 참 많지요. 그러나 한의에서는 앞뒤로 한 달씩 합쳐서 2달의 여유를 두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오래 있을수록 태아에 좋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기록에는 산모가 약해서 태아를 못 키우는 경우에는 15개월 이상 뱃속에 머문 기록조차 있을 정도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제왕절개를 선호하는 예비 엄마도 보기는 했는데, 제왕절개가 순산만 못한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의원에서는 산딸을 앞둔 엄마한테는 순산하는 약 3첩을 무료로 주니 혹 해당되시는 분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산모의 난산을 줄이고 혹 있을 제왕절개를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일입니다. 물론 이 약도 직접 보고 처방을 내면 더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런 특수한 경우에서는 그 특별한 약인데도 그 약은 부작용이 있을 이유도 없는 약이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모쪼록 앞으로는 아이 우는 소리를 많이 듣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